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정종, 태종, 세종에 이어지는 바로 이 시기에 상왕과 현직 왕이 함께 낙천의 즐거움을 누렸던 이궁으로 알려져 있는 낙천정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던 4개 이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한양 동쪽에는 풍양궁, 남쪽에는 낙천정, 서쪽에는 연희궁 등을 세워서 4대 이궁을 활용을 했다는데, 이렇게 이궁을 둠으로써, 이런 별궁을 둠으로써 정궁인 경복궁을 비롯한 이 궁궐과 더불어 조선 왕조의 수도로서의 이런 한양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태종조 때에 만들어졌던 이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이 이궁들이 건물들이 다 없어져서 다만 표지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위치를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는데, 연희궁은 현재 연세대학교 안에 바로 이 연희궁 터 표지석이 남아 있고요. 이 연희궁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친어머니인 영빈 전희 씨의 묘가 이곳에 있게 되면서 묘가 만들어지면서 이 궁으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진저읍에 가게 되면 풍양궁의 터였다라고 하는 비석이 남아있는 비각이 있어서 풍양궁 터의 위치를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고요. 이 포천 이궁은 사실 이 태종 때 이래로 그 뒤에는 전혀 사용됐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서 세종 때의 평양 이궁을 지을 제목을 벌채했다라는 기록 외에는 사실 이게 언제 사라져 버렸는지조차도 현재는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나머지 바로 이 낙천정은 현재 자양동에 이 낙천정 터라고 하는 이렇게 표지석이 남아 있는데, 이 낙천정과 관련돼서는 이 붕엉이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태종이 꿈에 이 잠자리에서 이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길한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처소를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별궁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붕엉이류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흉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주역에 있는 낙천지명 고부루라고 하는, 즉 천명을 알아 즐기면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낙천을 따서 정자의 이름을, 별궁의 이름을 낙천정이라고 줬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낙천정에서도 임금 침소 부근에서 또 부엉이 울음이 들리게 되자 태종이 풍양궁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는 바로 그런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낙천정이 되겠고, 이 정자의 이름이, 별궁의 이름이 낙천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도 이 설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낙천정을 검색해 보면 거의 500회 이상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종조 때의 대부분이 바로 이 낙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주로 거주한 곳이 낙천정이었고, 특히 세종은 이 정치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이 조목조목 아버지인 태종에게, 상왕에게 무수하게 자문을 구했다 보니까 바로 그 장소가 낙천정이었고, 그래서 실록에도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1년 해가지고 쭉 많은 사건들이, 태종 1년 때 이런 많은 이 낙천정으로 거둥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 도성내에서 낙천정이 있는 이 뚝섬 일대로 오기 위한 거둥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량천을 건너오기 위해서 제반교, 지금의 살고지다리죠, 그러니까 돌다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고, 낙천정을 드나들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세종이 아버지를 위한 효성에서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낙천정이었다고 보시면, 지금의 살고지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 살고지 다리를 넘어서 살고지 평을 거쳐서 바로 이쯤에 결국 낙천정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곳이 뚝섬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는 이 살고지 다리, 현재 남아있는 다리 중에서는 조선시대의 최고로 최장의 돌다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살고지 다리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별궁으로 드나드는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도 살고지 다리가 있고, 결국 이 살고지 평에는 말들이 방목되는 목장들이 있었고, 그 목장 중에서도 암말을 방목했었던 소위 지금의 자양동 일대에 바로 당시에 낙천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동 지역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낙천정 터라고 하는 표지와 더불어 이렇게 봉우리가 돼 있고, 산의 이름이 발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떼, 밥그릇을 엎어놓은 모양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발산 혹은 대산 혹은 증산이라고 불렸던 이 40여 미터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바로 이 정자가 세워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주 바라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잠실 이 신천 지역이 되겠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발달했던 모래사장이 있어서 대단히 한강을 바라보는 풍광이 좋은 자리에 바로 이 낙천정이 세워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당시와는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 강북 강변도로가 놓여져 있는, 그리고 이것이 잠실대교가 되겠고요. 그 자양동 쪽에 지금 현대 강변아파트 쪽에 낙천정지라는 데에 낙천정이 복원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곳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현재는 자양 현대 3차 아파트 쪽에 이 자리에는 현재 표지석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낙천정을 제대로 좀 복원을 하지 못한 채 그 위치조차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표지석이 놓이고 또 복원된 정자는 결국 그 가까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원되었다는 이것 자체에 이 건축 구조 자체가 조선 전기의 정자의 형태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은 위치도 틀리고 형태도 맞지 않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문화재로서의 지정도 취소가 된 상황이 바로 낙천정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낙천정의 의미와 더불어 당시에 4대 이궁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낙천정, 제대로 복원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조선전기의 하나의 이궁의 형태로서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그 형태를 그나마 가늠해 볼 수 있게 된 낙천정에 대해서 오늘은 또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